자, 이번 영상은 연결사 심화 버전이거든. 뭐 심화 인 디테일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보려고 했어. 자, 대조 연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 여기 보면은 역접 기능을 가진 대조라는 소제목이 있고, 사실상 같은 방향의 내용을 나타내는 대조 소제목이 있어. 이렇게 두 개의 소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첫 번째 소제목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역접 대조를 말하는 거거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질 때, 우리 흔히 역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 말하는 건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 성적이 실망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역접이지. 이걸 뭐 더 설명을 하겠어. 그치? 그래서 밑에 거, 샌디 노래를 잘해, 샌디 춤은 진짜 못 춰. 역접이지. 뭐 더 설명을 하겠어? 여기에 역접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역접 들어가면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 사실 이거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닐 거야. 이게 중요해. 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소제목을 잘 보자. 사실상 같은 방향의 내용을 나타내는 대조. 우리는 대조가 방금 전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질 때 쓴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같은 방향을 나타내더라 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긍정부정 교차 혹은 선택이라고 적은 건 지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 거야. 뭐 인스테드 레더를 설명할 때 내가 저런 단어들을 사용했었어. 자, 밑에 이 연결사 4개를 적어놨는데, 사실 보면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2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하지만 대조적으로 여기 있는 거잖아.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런 애들. 근데 내가 이거를 다 여기다가 다 적을 수는 없어서 2개만 적은 거니까 양해 좀 해주고,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스테드하고 레더라는 애들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실상 같은 방향의 내용을 나타내는 대조의 기능으로 쓰일 때는 앞에서 말했던 얘네들 플러스 알파로 인스테드 레더가 쓰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테드하고 레더는 내가 과거에 찍었던 연결사 기본 영상에서 설명을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예시 한번 볼까? 예시 보는 게 아마 금방금방 머리에 들어올 건데 바로 해보자. 긍정부정 교차인 경우를 먼저 볼 건데, 나는 과자를 포기했다, 아이스크림을 샀다. 자, 긍정부정 교차인 게 뭐야? 포기했다, 부정이지. 아이스크림을 샀다, 긍정이지. 자, 밑에 거 한번 보자. 에어컨 없이 버텼다, 부정. 신발 샀다, 긍정. 자, 밑에 거. 시장 경제에 맡겨두면 안 돼, 부정. 정부가 개입해야 해, 긍정.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이 교차가 됐어. 여기에 대조 연결사가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 뭐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앞뒤 상황이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왜냐면 소제목이 사실상 같은 방향의 내용을 나타내는 대조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걸 확인해볼 거야. 보면은 내가 과자를 포기했다, 아이스크림을 샀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 내가 마트에 갔어, 뭐 편의점에 갔어. 돈이 1,000원밖에 없네. 근데 과자가 1,000원이래, 아이스크림도 1,000원이래. 둘 다 먹을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1,000원을 가지고 과자를 먹을까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하다가 과자를 포기한 거야. 아이스크림을 고른 거야. 됐어? 자, 이게 하나의 상황이지. 내가 과자를 포기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걸 의미한 거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자를 포기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됐어. 부정과 긍정이 교차가 됐고, 나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사이에서 아이스크림을 선택한 거지. 자, 앞에 다시 한번 볼까? 부정과 긍정이 교차가 됐고 아이스크림을 선택한 거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얘랑 같은 말이야. 그치? 과자를 포기했다는 건 아이스크림을 샀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일 거야. 아이스크림을 샀다라는 건 과자를 포기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됐어? 자, 밑에 다시 한번 보자. 여름을 에어컨 없이 버텼어. 그리고 돈 아껴서 신발 샀어. 뭐 무슨 신발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름 에어컨 없이 버텼고 그 돈 갖고 신발을 샀다라는 것도 내가 돈이 한정돼 있어. 뭐 100만 원 있다라고 치자. 여름에 에어컨을 진짜 펑펑펑 틀어가지고 전기요금으로 100만 원을 쓸 거냐?
100만 원으로 신발을 100만 원짜리 신발이라고 할게. 자, 100만 원 갖고 에어컨 펑펑펑 틀 거냐, 신발을 살 거냐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에어컨 없이 버티고 신발을 샀다는 건 에어컨 포기, 신발 선택이지. 신발을 선택했다는 건 에어컨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 에어컨을 포기했다는 건 신발을 샀다라는 의미이기도 해. 같은 말이야. 됐어. 자, 밑에 거 또 보자.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안 되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 자, 부정 긍정인 건 금방 보고요. 자, 시장 경제에 맡긴다라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버려.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을 써야겠다. 이거를 골라. 선택했지? 부정 긍정이지? 근데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건 정부가 개입하겠다라는 얘기고,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는 곧 시장 경제를 포기하겠다,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인 거야. 그런데 대조의 연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일 거야 아마. 자, 밑에 거 한번 볼게. 이번에는 위에는 지금 이렇게 부정을 대놓고 얘기를 했다면 밑에서는 부정을 대놓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 생각해보니까 부정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문을 갖고 와봤거든. 자, 보면은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지. 맛있는 밥을 먹었다. 비싼 값을 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다. 이런 말이야. 자, 맛있는 식사를 했다. 돈을 많이 냈다. 좀 감이 와? 맛있는 식사를 했다라는 말 자체는 긍정이야. 돈을 많이 냈다? 또 긍정이야. 돈을 많이 낸 거야. 이게 왜 부정이야? 긍정이지.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식당에 갔어. 자, 돈을 아낄래? 밥을 먹을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밥을 먹으면 돈을 포기해야 되고, 돈을 가질 거면 밥을 포기해야 돼. 다시 말해볼까?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돈을 포기한다는 얘기랑,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돈을 포기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고, 돈을 갖겠다는 얘기는 밥을 포기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런데 딱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부정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돈을 냈다는 건 내가 돈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부정이다라는 느낌이 바로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부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 보통은 이런 케이스가 더 많아. 근데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좀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대조 연결사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질 때였어. 근데 내가 오늘 포커스 두면서 수업하고 싶었던 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사실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대조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문 하나 보고 끝낼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 최대한 설명 자세하게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자. 2021년 수능 특강 영어에서 나왔던 문장인데 사실 문장에 되게 이렇게 부사가 되게 많이 끼어들어가 있어서 지저분해. 원래 더 길거든. 근데 내가 해석하기 좋게 좀 걷어냈어. 해볼게.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먼저 이런 거 구분 부정이라고 해. 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구분 부정이라는 어법을 적용한 건데, 자, 모든 멸종은, 모든 소멸은 직접적인 결과인 건 아닙니다. 억압의, 누구의 억압이야? 정부의. 다시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해볼까? 모든 멸종이 정부의 직접적인 억압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한글로 적어볼까? 모든 멸종이, 좀 쉽게 써볼게. 정부의 억압의 결과인 건 아니야. 이런 거지. 모든 멸종이 억압의 결과인 건 아닙니다. 그럼 뭔 소리야? 다른 원인도 있었다는 얘기지. 모든 멸종이 억압의 결과인 건 아니고 억압 말고 다른 원인도 있었어 라는 말이잖아. 일단 알겠고, 자, 밑에 거 but이라는 연결사를 쓰고 나서 여기서 where이라는 걸 뭐한 곳에서 정도 해석을 할 건데, 그러니까 뭐한 곳에서, 가혹한 억압이 실패한 곳에서. 뭐 실패했냐면 토착 언어가 멸종하게 만드는 걸 실패했어. 다시, 억압을 했는데
멸종을 못 시켰어. 바로 그 지점에서 세계화가 성공을 했다? 여기서 이건 사실 역상 보면 좀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는 혹은 주제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는 재진술 같은 느낌인데 성공했다라는 건 이제 멸종시켰다라는 얘기겠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가혹한 억압이 멸종시키는 데 실패한 곳에서 세계화가 성공했다, 세계화가 멸종시켰다. 자, 말을 딱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 세계화가 멸종시켰어. 이런 말이잖아. 다시 한번 볼게. 모든 멸종이 억압의 결과인 건 아니야. 다른 원인도 있어. 다른 원인도 있어. 세계화가 멸종시켰어. 이게 다른 원인이네. 그치? 다른 원인도 있어. 그 다른 원인이 뭐냐면 세계화야. 자, 이거랑 보면은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however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지. 아, 이게 다른 원인도 있어. 그 다른 원인이 바로 세계화야를 나타내는 문장인데 왜 여기다가 벗을 썼지?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but이라는 연결사가 같은 방향의 내용을 나타내는 대조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 얘가 그런 거지.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게다가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부정. 썼고 멸종시켰어. 긍정했어. 그러면 부정과 긍정의 교차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것은 앞뒤 내용을 역접시키는, 확 내용을 바꿔버리는 그런 게 아니었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은 방향의 내용을 가리키게 만드는 대조 연결사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나름 설명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좀 덜 됐으면 직접 와서 물어보자.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